이분은 인상률 43%를 가져가신 분입니다. 연봉 7천에서 1억으로 넘어가신 분인데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뭘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스벤처스 그로스 파트너 김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디드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스타트업에서 연봉을 올리는 법 혹은 그런 팁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내가 속한 팀에서 더 좋은 보상을 받길 원하는 분들, 혹은 사측에서 팀원들의 리텐션을 바라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연봉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풀지 않았었던 캔디드만이 가지고 있는 정제된 데이터, 스타트업 씬 내에서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연봉 데이터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거 보면은 저도 연봉을 올릴 수 있나요? 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졌거든요. 연봉을 계속해서 올리기 위한 마인드셋의 측면과 그리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주한님도 아마 이런 식의 결로 생각이 흐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 핑퐁하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요. 저는 우선 기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하게도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이직을 주기적으로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뭐 그거는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2년 정도라고 보는데,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연봉 인상률은 한 3에서 5% 정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근데 오늘 그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오르는, 물론 저희 캔디드는 조금 연봉 평균이 높은 상황이라서 일반 평균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분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이 약 9%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인상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케이스이죠. 전체에서 10% 정도 이상 오르는 케이스도 전체 한 꽤나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2년 정도 내에 한 번씩은 이직을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연봉 높이는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년이 딱 그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너무 호피하다, 너무 점피하다, 그러니까 이직이 너무 잦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이력서도 안 보잖아요. 그럼 그 기회조차 잃는 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녀야지에서의 어느 정도를 다 맡고 있는 게 2년이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건 괜찮다. 시장에서. 그래서 뭐 주원님도 한번 인터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본다. 네, 보고 오퍼까지 실제로 받아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값어치는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은, 네. 내가 지금 현 직장에서 받고 있는 수준이 적합한지, 난 더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판단 기준이 생길 것이라서 이게 명확한 데이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되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접근이긴 하는데, 맞아요. 뭐 예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너가 나가서 더 높은 오퍼 받아오면 그거 맞춰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외부에서 카운터 오퍼를 받아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되게 위험해요. 상황일 수 있는 게, 우선 대기업에서 인사 체계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선 만약에 리더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 연도에. 맞아요. 그리고 이거 편집에서도 꼭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대기업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연봉 내고를 한다던가 뭔가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적용되지 않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 제가 나오기 전에 현대 한 계열사의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야, 너는 개인이 인사팀이라든가 회사를 상대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어? 바로 온 답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가, 야, 그러면 이 팀에 정말 에이스가 떠난다고 했을 때 인사팀이나 회사에서 급여를 더 줘서 잡는 케이스가 있어? 조금 이렇게 카톡이 요즘 업데이트가 돼서 타이핑을 치고 있으면 점점점이 뜨잖아요. 점점점이 떴다가 지웠다 하다 다시 한 얘기가, 우리가 공장 인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만 명이 되는데 10만 명이 한 명 나가서 99,999명이 되나? 에이스 한 명이 있나? 뭔 큰 차이가 있겠냐? 없다 그런 거,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캔디드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예. 당연하게도 이제 본인이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카운터 오퍼를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다가 그 내용들을 들이밀면서 스테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셨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계륵 같은 존재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데 카운터 오퍼는 원래 안 받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한 이 두 번째 전략, 반드시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협상을 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딜을 하면은 아마 2년 안에 떠나셔야 될 겁니다. 오래 다니기 쉽지 않을 거예요. 2년 동안에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낼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대표 인식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좋지만 협박한 거잖아요. 그죠, 나 나간다 돈 예. 더 줘 이거니까. 예를 들어 당연하게도 대표님 사실 제가 나가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런 금액을 받고 있는데 저도 좀 이게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상냥하더라도 대표자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 엄청난 압박감들을 갖게 될 테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연봉을 우리 회사 안에서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혹은 모든 회사에 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유일하게 동등한 입장으로 연봉 합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직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직 오퍼를 받을 때 저는 근데 이직 오퍼 그런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한 번에 끝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한 번 정도의 핑퐁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인플로이 입장에서 한 번은 거절하고 두 번째 승부가 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숫자를 부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의 패를 전부 다 까는 거 말고 어쨌거나 내가 이 정도 수준 부르면 거절하거나 한 번 더 핑퐁이 있을 거니까 사실 파이널 디시전은 요 다음 차례에서 일어날 거다. 난 거기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전략이십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잘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희망하는 연봉은 6천만 원이긴 하지만 처음에 7천만 원을 부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아니 야 7천만 원 좀 말도 안 돼. 이건 야 협상의 여지가 없어. 이거 절대 못 주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다음 기회에 만납시다. 그죠.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러도 되긴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질러버리면 맞아.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부자 지인들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 좀 평균 연봉을 얼마 알아보고 혹은 헤드헌터랑 같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좀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정말 스라이틀리 높은 금액들을 제안을 해야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차피 기수님이 그 카운터 오퍼 두 번째 오퍼까지 전달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선 1억 부르고 낮게 하면은 중간에 만나면 7,500만 원 되겠지? 그냥 딜이 무산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네, 그러니까 두 번째의 딜이 될 확률이 높은데 대신 첫 번째로 제안하는 내용이 이 브릿지를 번시킬 정도로 제안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전 그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어요. 보통 연봉 협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부터 연봉 협상이 시작돼. 그러니까 난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터뷰가 끝나고 받으면 그때부터 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니다. 연봉 협상 서류를 내가 보내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연봉 협상은 그냥 그 면접 다 끝나고부터 시작인데가 아닙니다. 뭔 말을 하고 싶었었냐면은 합격에도 내가 진짜 이 사람 내가 정말 그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냥 유비가 제갈공명 데려올 때 좀 상보 처리를 해야 되는 합격이 있고 괜찮은데 이 사람은 우리 연봉 조금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합격이 있고 그래도 뭐 합격권은 맞죠. 합격도 있고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되게 많이 씨앗을 뿌린 다음에 적당하게 걸려서 갈까 말까 그러다 보니 전력 투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좋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서류 단계부터 내가 어떤 회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가장 좋은 연봉 협상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균 수치가 8.9%라고 했는데 저희 캔디들을 통해서 이직했던 분들 중에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르신 분이 67% 올랐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해외로 나가셨나요? 해외를 안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전략 포지션이긴 한데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보통은 이 사람 평균 연봉이 X니까 우리 뭐 평균 뭐 10에서 15% 주니까 그 룸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무언가를 해주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단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신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로야. 내년도 예상하는 목표 매출액이 10억이야. 근데 이 사람 들어왔을 때 한 50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이 사람 연봉 지금 X를 하더라도 2X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현명한 투자 아니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프레임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면접을 봐야 된다. 그거 어때요? 초반부터 후보자들의 연봉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초반에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값 없이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구체적인 연봉 수준이 없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뷰에서 기대하는 값이 거기 맞춰질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5천만 원보다 비싼 답변을 주고 있는지 5천만 원보다 싼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를 볼 것 같은데 그 기준가 없이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좀 다양한 측면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더 좋은 결론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대라든가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게 상상이 돼요. 시간 낭비 아니냐. 네. 뭐 예를 들면은 애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과 다른 사람 그런 거 만지하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공부가 된다 생각하는 건 네. 이 정도 인터뷰 퀄리티거나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연봉이라는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시도 안 하면 배울 수조차 없게 되거든요. 네. 사실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우리 연봉 버젯은 1억 원입니다. 이거 초과는 진짜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회사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정말 120% 초과 달성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연봉 때문에 안 보낸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판단을 우리가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드리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연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예 정형화된 연봉으로 제한을 아예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맞아요. 없어버리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처음 진행할 때는 회사가 꼭 연봉 주세요가 아니면 안 써서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어쩌면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 대화를 원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연봉으로 이거를 재단하고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 더 좋은 보상을 받고 싶고 근데 그게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표자의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너무 문득문득 들어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얘기의 전제 조건이 네. 내가 속한 이 팀이 인재에 투자하는 팀인지 아닌지부터 보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의 선택이든 아니든 내가 속한 이 산업군이 혹은 이 팀이 그냥 거대한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뛰어난 부품 정도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하면은 나의 마인드와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닿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선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연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선 해봐야 되는 질문은 우리 팀은 우리 창업자는 과연 그런 데 투자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뷰에서 난 대표님을 만났는가.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주변에서 진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원님 안 보시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내용들을 들으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근데 그 쇼츠에는 비난이 있습니다. 야 대표가 바쁘니까 안 가지라는 비난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팀이 과연 인재 투자하는 팀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과제는 일단 이 팀을 타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저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기수님한테 한번 질문. 예를 들어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기수님이 리더예요. 상위자예요. 둘에게 목표를 주었는데 A라고 하는 팀원은 목표 달성을 100%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노력을 안 했어요. 타고나게 그냥 타고나게 잘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9 to 6 하고 랄랄라 집에 가요. 대표랑 뭐 이제 기수님의 온라인도 사실 뭐 잘 돼 있진 않아요. 그는 주어진 일을 잘할 뿐이에요. 그 밖에다가 가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직원입니다. B 목표 달성을 90% 했어요. 근데 노력을 100% 합니다. 네. 100%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어쨌든 90%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잘 돼 있어요. 기수님과 그가 뭐 인간적으로만 온라인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기수님이 회사 이제 미션과 비전, 회사의 그 내용들을 연결해줬을 때 맞습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좀 거부감 생기는데 그 정도면은. 자 이런 가정이면은 A와 B, A는 목표 달성을 100% 했고 노력을 안 한다. B 목표 달성을 90%를 했고 노력을 100% 하고 있다. 그럼 누구에게 그 상황에 보상을 더 주시겠어요? 저는 명목상은 A한테 더 많이 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규칙, 평가 규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과에 기반해서 주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의 스페어 타임을 최대한 많이 써서 B의 성장을 최대한 도울 것 같아요. 그리고 B가 A 정도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시작했을 때 B에게 더 많은 투자들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B가 기수님 스페어 타임 필요 없습니다. 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나보다 저 A를 더 열심히 쟤는 집에 9 to 6 하고 나는 맨날 11시에 집에 갑니다. 나 진짜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 근데 이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 친구는 인사평가 S고 나는 B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인 것 같긴 한데 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왜냐면 B를 더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근데 그럼 어떤 연습장이 생기냐면 B를 더 챙겨줬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뭐야 명목상 내가 더 잘했는데 왜 B를 챙겨주지라는 아무런 의미 없는 B에게 동기부여가 A에게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도 그것처럼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방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야 몸빵으로 치면은 그럼 쳐주는 건가? 가서 눈물 흘리면서 저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연봉 올려주는 거라고 하면 조직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 아. 방식이라는 건 네. 내 감정적인 어떤 이 느낌과 반대될지언정 지켜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A를 무조건 이건 지지해줘야 되고 어. B가 여전히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열심히 도와야죠. 네, 근데 B 같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팀이 강해질 거라 생각하기는 해요. 그쵸. 네, A 같은 사람들만 많이 있으면 모르겠다. 근데 A가 되게 천재일 수도 있잖아. 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음. 전교 1등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목표 달성 100% 하지만 노력은 0% 하는 A와 목표 달성 90% 하지만 노력을 100% 하는 B. 아니 근데 노력을 0% 하는데 100% 달성한다는 천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100%를 달성하는 것도 의도적인 거죠. 그만큼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근데 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을 더 쏟지 않아. 그냥 A를 설득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B에서 세이브된 비용을 A한테 더 몰아주면서 이 친구의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묘수이겠네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서운해하겠네요. 되게 온라인도 잘 돼 있고 맨날 기수님에게로 배웠던 것들 난 밖에 나가서 기수님 퀴즈다라고 항상 하던 아이인데 아우 부담스러워서 더 자를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어떤 회사가 연봉을 많이 주고 있는가, 어떤 스타트업이 돈을 많이 주는가. 저 먼저 얘기하면 네.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거든. 최근에 펀딩 많이 받은 팀들. 그 팀 인재 채용에 돈 많이 쓰고 있어서 네. 지금 가시면 조금 올라가서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큰 이제 큰 틀로 산업군보다 더 윗단계로 보게 되면은 그 풍부한 회사들, 지금 자금 조달 되게 잘하는 회사들은 당연하게도 인재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용의가 있으니 보통 시리즈 A 평균이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3, 40억 정도 받는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한 80억 받았다. 그러면 아마 연봉 협상은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막 떠오르는 회사들, 떠오르는 산업군들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그 영역들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없는 곳들은 당연하게도 그 사람들 특정된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연봉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가 등장하면 특히 클로드가 등장하면서 사스 회사들의 밸류가 훅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 사스라는 서비스가 계속 밸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퀘스천들이 만연하게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팀들이 살아남으려고 이 AI 전환을 위해서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지금 조인하면 연봉 뭐 20에서 30% 그냥 올려드린다라는 언론 플레이하는 팀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사활을 좀 걸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건 어때요? 포지션별로 봤을 때 네. 이 포지션의 연봉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우선 직무별 연차별 연봉들도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캔디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좀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직무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PO? 태성님 뭔 것 같으세요? 전략기획. 잠깐 전략기획 포함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AI 데이터 직무가 제일 많이 받고요. 6에서 8년 차부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13년 차 이상 분들의 1억 3천만 원가 평균. 그 전략기획도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6에서 8년 차가 8천만 원, 그리고 13년 차 이상이 1억 2천만 원 정도 평균.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 두 포지션이 가장 많은 금액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하셨던 프로덕트 PO 지금 많이 받는 과정 순이고 그리고 개발, 영업, 마케팅, 디자인, 백오피스 순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가 물론 캔디드라고 하는 회사의 특성이 수업에서 일을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을 이직을 도와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이다 보니까 근데 이 금액은 보면은 일반적인 대기업들 그러니까 정말 탑티어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봉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다. 지금 이 수치는 네. 스톡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베이스 금액만을 얘기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기본급, 인센티브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식별 가능한 현금성 금액 그 연봉 협상을 할 때 좀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나 연봉 인상을 하고 싶은데 그 뭐 30%를 올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금액이잖아.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유는 사실 없이 그냥 나 30%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면 가고 아니면 말게요. 이건 사실 그냥 아예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도 동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분이 원하는 것들 한번 이끌어내보자. 네가 이직을 했을 때 30%를 희망한다고 하게 되면은 가게와 연관된 것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뭐 이후에 네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꼭 그 연봉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라도 대표가 보고서 안 주더라도 그 내용들을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거는 명확하게 맞는데 이 연봉이 진짜 꼭
꼭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들여왔을 때 이 사람도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회사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막 엄청 깊게 들어간 거죠. 아니야, 있어. 너가 30%를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에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 사실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나를 좀 아쉽게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증명해야 되는 게 내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이런 것들 쇼앤프루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대표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거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1번이 아니라 나는 너무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개인과 내 사적인 내용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적인 자아로는 너네 회사 들어갔을 때 나 잘할 수 있어. 어떤 이유로? 그래, 나 모티브를 받을 수 있어. 그 대표님도 팀원들도 너무 다 좋아.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내용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연봉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딜을 성사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공감하고 저는 이 경험을 사측에서 했을 때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토스에서 이제 리더분들 영입하다 보면은 워낙에 금액도 크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물가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금액을 찍어놓고 그냥 그것만 고집하고 다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인터뷰 경험이 좋았어도 혹은 그 사람과 논의한 그 프로세스가 전부 다 기분이 좋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좀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 그 숫자가 관철이 되든 관철이 되지는 않든 내가 왜 30%라는 숫자를 원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있고 가족의 반대도 있고 실제 밸류에이션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되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숫자를 그래서 우리가 억셉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제안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의 논리는 늘상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드립니다. 내가 요청한 금액이 시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평균적인 인상을 요청한다? 그러면 이유 안 됩니다. 그건 뭐 협상의 여지, 뭐 협상을 하면 되는 거. 근데 평균 수치를 누가 보더라도 아득히 넘는다. 무조건 구구절절하게 꼭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라.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사실 거절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스타트업이면 보통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주잖아.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스톡 옵션 그런 것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 근데 솔직히 스톡 옵션 필요 없어요. 그 스톡 옵션 없애고서 연봉 올려주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물론 그게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한 어떤 해프닝 같은 거였는데 인터뷰 경험도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 했던 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추천한 레퍼런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퍼를 내는데 지금 당장 캐시가 많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스톡 옵션은 저는 별로 효능감이 없어요. 그냥 캐시만 많이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동시에 든 생각이 스타트업이라 하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조인을 하는 건데 그쵸. 그 성장 가능성을 믿고 조인하는 사람이 스톡 옵션을 전혀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아니다 이게 잠깐 그 서로 의사소통이 꼬이면서 이렇게 이해가 된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해프닝은 잘 해결이 됐는데 네. 이거는 그냥 회사 입장에서 캔디데이시 캐시만을 바라고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팀의 진심인지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자에게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너가 성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확신은 없어. 근데 내가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있긴 해. 회사의 성공과 나의 성공은 분리된 것이야. 근데 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도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베이스가 더 높은 게 좋아요. 전 필요해요를 말하는 거니 진짜 그게 만약에 그러한 의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전략적으로 잘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냥 투명함과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막 숨겨서 더 숫자를 올려보려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왜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인지를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왜 그 금액을 희망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직자 분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남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오르니까 나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겨우 그 사소한 것 1-200만 원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연봉 높으신 분들도. 왜 포기하는 걸까? 진짜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채용이 끝이 아니라 채용의 완성은 조인한 뒤에 원하는 성과를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봉 협상 과정 중에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만 임해서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가는 게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런 대표자 기억해요. 아, 저 사람은 이 정도를 받고 왔으니 그 기대값이 바로 상향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팀에 만족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나의 강력한 오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자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 좋게 받았는데 6개월 뒤에 뭔가 수틀려 가지고 팀을 떠나면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은 인상률 43%를 가져가신 분입니다. 연봉 7천에서 1억으로 넘어가신 분인데 대표자가 7천에서 1억으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주겠습니다. 한 오퍼를 한 3번 정도 핑퐁을 하다가 거기에 묶여버린 거죠.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맞아요.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예를 들어 1억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 회사 내에서 받는 사람들이 평균의 한 2.5배 정도를 받고 있다 보니까 뭐를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기대감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아니 너네 회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 전부 다 구축을 해서 쏘는데 이게 불만이라고 하게 되면 뭘 더 해야 돼? 대표자는 사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내가 시간만 세이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준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43%가 그 시점으로 스냅샷을 자르놓고 보면 되게 성공적이었지만 이력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실패적인 커리어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팀을 떠나면 네. 뭐 계속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또 일자리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만나는 팀에서 물어보겠죠. 왜 전 팀에서 일찍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연봉이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네. 조금 똑똑하신 창업자는 바로 알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연봉 하입 만들어서 갔는데 잘 안 맞아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절대 거기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에게 그러니까 커리어를 롱텀으로 봤을 때 엄청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 후보자 측에서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또 기수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은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잘한다는 기준이 네. 좋은 인재를 싸게 쓸 수 있는지예요? 아니면 적절한 인재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예요? 뭐예요? 적절한 인재를 적절하게 쓰는 거는 연봉은 적절하게 주면은 뭐 다 되는 거니까, 그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으로 적은 연봉 인상률로 모셔올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으로는 네. 그건 불가능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 네.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나 그런 사례를 많이 마주해요. 우리가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지. 네. 소위 잘 됐다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인재에 대한 비용 투자를 아끼면서 잘 된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비용을 줄이면서 가고 싶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인플로이들끼리도 뭐 블라인드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 교류가 가능하고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나,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보상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건데 좋은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가장 눈에 보이는 명확한 자원은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가인 거고,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자원을 정말 배수로서 써야 되는데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써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최대한 너가 희망하는 게 뭐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인터뷰 과정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사실 플러스로 66.7%를 말하기도 했지만, 와, 이게 어떤 사례가 그게 가능한가요? 있는데 이건 제가 진행했던 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이제 파트너로 계신 병철님의 케이스이긴 한데, 그 사람은 이제 모 글로벌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에 어떤 이제 직무 담당자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 회사 내에서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던 목표를 아마도 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긁어줄 수 있는 포지션들을 찾았었는데, 특정 A라고 하는 회사에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있는데 회사는 그분의 연봉이 너무나도 높은 나머지 이 사람 절대 오실 수가 없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연봉 버젯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분이 그런 설계를 들어간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일본 1순위는 돈이 아닌 상황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나 이 내용들이 과정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긁어주고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안했던 금액이 40% 정도 깎인 금액이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 내용들을 테이크를 했습니다. 회사만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성과 동일하구나라는 것들을 100%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고 여전히 낭만이 살아있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으나 여기 기대해서 채용 전략을 짜면 진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거는 망해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주한님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40% 미만으로도 우리 예선자 봐가지고 한번 안 돼, 절대 안 돼요. 해와라고 리크루터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 케이스라고 생각해 네.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새로 스타트업에 조인하시는 분이 스톡옵션 얼마나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인드셋을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의 현재 어떤 성장세가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팀원들이 다음 반기에 연봉 협상을 할 때 스톡 옵션으로 달라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팀이 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스타트업에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럼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럼 보통 본인의 자취 계약이 끝날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스타트업이 잘 되고 있으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점점 이것까지 되면은 이 팀은 궤도 올랐다고 보여지는 게 팀원들이 리크루터가 아닌데 채용을 합니다. 엔지니어인데 우리 팀에 오세요라고 자기가 포스트를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여지면은 이 팀은 좀 잘 되구나, 똘똘 뭉쳐있구나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캔디드의 두 가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팀에 천재 개발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서 30초 걸리는 거리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돼요. 예. 진짜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사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회사에 대한 나의 진정성이 올라가 있거나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구성이 저희 팀원들이 소개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캔디드도 투자를 받나요? 개인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는 따로 연락. 네, 단위는 몇십만 원 단위긴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50만 원 투자 받으시는지.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나오셔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한 꼭지가 떠올랐는데, 앞으로에는 대기업도 직원들과 계약을 하는 관계가 돼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공 서열제로 집단으로서 계약을 하거나 집단으로서 연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낼 수 있는 성과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기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운용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후에 우리가 마주할 어떤 구인구직도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미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소속으로서 혹은 어떤 집단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김기수, 인간 이주환이란 사람으로 불릴 수 있고 그만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어야 계속해서 연봉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리크루터를 대체한다, 한 명의 컨설턴트를 대체한다라는 게 아니라 김기수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컨셉을 만들어내야 내가 이 팀에게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최태원 회장님의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계약직으로 네, 뭐 말은 뭘 못하겠습니까? 네, 물론 노조가 너무 강력하기 굉장히 때문에 강력하고 어렵겠지만 네, 그 아시죠? 재밌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혹은 21년, 22년에 하이닉스가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줘서 굉장히 어린 엔지니어가 최태원 회장님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왜 돈 안 주냐.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걸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하나 떠오른 생각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돈을 잘 못 벌고 있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혹은 내 퍼포먼스에 적합하지 않은 대우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항상 이제 다다익선, 고고익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많은 연봉이 항상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이야기를 저는 바로 반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 잠깐 감성 잡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연봉을 지향하는 건 당연하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봉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게 많은 책임들이 따라오거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든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촘촘히 분석을 해서 내가 나에게 많은 연봉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 연봉은 왜 필요한지, 얼마가 나한테는 많은 건지, 언제까지 그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이 내용들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건지, 뭐 다른 방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나를 내 기준에 맞게 진단하고
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돼, 얼마가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것, 본인의 가정에 맞는 기준들을 좀 세워서 이직을 계획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주한님은 저보다 확실히 더 낭만이 살아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혹은 저보다 여유가 많아서 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열었으니까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